자, 이제 집합에 대해 첫 번째 수업 가졌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부터 시작할 텐데요. 여기부터 조금 중요해. 자, 6페이지 보시면 3번 제목에 부분 집합의 개수죠? 부분 집합의 개수다.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떤 샘플 예제를 하나 가지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빈 공간을 좀 메꿔보세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에 대해서 1, 2, 3, 4, 5, 뭐 6까지 갈까요? 이렇게? 자, 원소가 6개인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이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일단 뭐 제목에다 크게 별표를 하나 해두시죠. 이거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까지 올릴 테니까 하나씩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공식 다 알아. 2에 n승계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 n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지. 자, 원소가 몇 개 있니? 6개가 있다는 얘기지. 6개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봐. 자,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A의 부분 집합, 프라임이라고 붙일게요. A의 부분 집합은 여기 있는 1, 2, 3, 4, 5, 6에 대해서 이 1이라는 걸 갖다 쓰신다면 이게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맞아? 2를 또 갖다 추가한다면 이게 또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3과 4는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5는 쓰고 싶지 않고 6 썼어.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 결국에 나는 이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1부터 6까지의 원소에 대해서 얘를 원소로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이런 선택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그럼 1이라는 놈에 대해서 선택권은 두 가지야. 그럼 2라는 놈에 대해서 선택권 두 가지야. 3도 선택권이 두 가지, 4도 선택권이 두 가지,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가 돼서 결국에 걔네들을 다 곱해주는 경우의 수는 2의 6승가지가 된다.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원리인 거지, 실제. 됐을까요? 그래서 이 선택권이야, 선택권. 자, 선택권에 의해서 요 놈이 2의 6승계가 된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적으로 가시겠지만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어. 그럼 요 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니? 자, 간단히 줄여서 부집의 개수는 뭐가 된다? 2에 원소가 3개 있으니까 3승계다. 이렇게 부담 없이 쓰셔도 괜찮다. 그 원리는 뭐다? 선택권이라는 거지. 얘를 뽑거나 뽑지 않거나, 뽑거나 뽑지 않거나, 뽑거나 뽑지 않거나. 그걸 나열해 봤더니 총 2의 6승가지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실제 경우의 수 관점에서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지.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분 집합 생각나세요? 첫 번째 타임에서 했던 거.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6승가지인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시는 거라고 그래. 이게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 지금 일반화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일반화하지 않고 그냥 이게 숫자로 그냥 쓴 거니까 여러분이 이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숫자가 바뀐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이 A라는 집합에 대해서 A가 좀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 자,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쓰자. 여기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에 대해서 2와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거 처음에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2의 6승이 나온다고 그랬어? 선택권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선택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봐봐. 2하고 3은 무조건 A라는 부분 집합 안에 포함된대. 2와 3 무조건 들어있는 거야. 그렇다면 2와 3에 대해서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 없어? 무조건 들어와 있으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만 얘를 뽑을 것인가 뽑지 않을 것인가, 뽑을 것인가 뽑지 않을 것인가, 이런 선택권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2와 3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를 보기 좋게 이렇게 쓴다는 거지. 6개 원소 중에서 두 놈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상황 정리되시겠어요? 자, 4번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4번. 1과 2는 포함하고 5는 불포함한데. 5는 불포함하는 부집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봐봐. 결론은 이거야. 전체 2의 6승까지인데 1과 2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지? 그럼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는 불포함한데 5는 불포함한데 그럼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선택권이 없잖아. 그럼 또다시 빼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그냥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빼주신다. 2의 6 마이너스 3승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다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얘기들이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선생님이 특별하게 썼던 용어가 선택권이었어. 이 선택권이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게 되겠다.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5번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자,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면 1 또는 2를 포함하는 이렇게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1, 2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최근에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봐두시고요. 동일한 문제. 1 또는 2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이 의미가 뭐냐면 1 또는 2를 포함한다는 건 1만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고 1 포함하지 않고 2는 포함하고 또는 1과 2를 모두 포함하고 이런 상황인 거야. 실제 의미하는 게 1 또는 2라는 것이 1 또는 2라는 것이 뭐다? 1은 포함해 1은 포함하지 않아 1은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해 둘 다 포함해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얘를 돌려서 봤더니 1, 2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대.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는 두 개 다 포함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얘는 여사건이라는 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거예요. 여사건. 혹시 여사건 중이 이거 뭐 경우의 수 하시다가 혹시 들어보셨어? 해법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이다. 그렇다면 여기다 쓸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봐봐. 저 집합에 대해서야. 저 집합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승 가졌잖아.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맞아? 그 중에서 반대 사건을 빼준대. 반대 사건이 뭘까?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래. 그럼 얘하고 얘에 대한 반대 상황은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는 거 맞니? 맞아?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럼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2의 6승가지 중에서 2개 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선택권이 없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6승가지니까 64. 뒤쪽에 2의 4승가지 남으니까 16이 되겠죠. 요거 산수 처리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지겠다. 됐습니까? 실제 교과 과정에서는 1번, 2번, 3번, 4번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되겠죠? 1 또는 2를 포함한다. 여기 1과 2를 포함한다는 건 둘 다 포함한다는 얘기고 1 또는 2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대 사건을 배제해 준다면 나머지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거 5번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제 뭐 이제 고1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6번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 올라가요. 혹시 조합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 조합? 조합이란 말씀 좀 어렵긴 하겠다. 어렵긴 할 거고. 혹시 뭐 이런 거 보셨어요? 5C3 이런 거. 5C3. 5C3이 의미하는 게 뭐냐? 5개 중에서 3개 뽑기 또는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중2 때 이것들을 보신 적 있어? 또는 이런 것들 뭐 5P3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어?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아신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수월해지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5개 중에서 그냥 3개 뽑는 거야. 5개 중에 3개 뽑는 거. 5개 중에 3개 뽑기다.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계산법만 익히시면 돼. 얘에 대한 계산은요. 얘 5부터 출발하잖아. 5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서 3개를 쓰는 거야. 3개. 3까지 쓰는 게 아니라 3개를 쓰는 거야. 그놈을 3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가는 수의 곱으로 나눠주신다는 얘기야. 이 계산 방법.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7C2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7C2 7개 중에서 2개 선택하기 7개 중에서 2개 뽑기지. 그렇다면 얘 계산 어떻게 한다? 7 곱하기 6 2개 7부터 출발해서 2개 쓰시고 밑에는 2부터 출발해서 1까지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약분하시면 여기는 21 이렇게 쓰는 거지. 돌아가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10C3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0개 중에서 3개 뽑기 10개 중에 3개 선택하기잖아. 맞아? 그렇다면 10, 9, 8 3개 쓰시고요. 밑에는 3, 2,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3, 4가 돼서 여기는 120까지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괜찮겠어? 이 정도 내용을 아신다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 이거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선생님 6번 바로 쓰겠습니다. 자, 계속 동일한 상황이야. 요 집합에 대해서 보시는 거야. 아니야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6번부터 여기다 쓰겠다. 자 6번 보시면 6번은 뭐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야. 부집의 개수다. 자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래.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뽑는다? 3개 뽑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6, 5, 4, 그 다음 밑에는 3, 2, 1. 6 날아가니까 정답은 20개 이렇게 쓰시는 거지.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3개만 뽑으시면 되는 거라고. 3개만 뽑으시면 된다. 3개만 뽑으시면 된다. 됐어요. 6번까지 일단 봐두시고 6번까지. 자 7번 또 가보겠습니다. 7번 이렇게 써볼게. 자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이번엔 총합이야. 부분집합 개수가 아니라 이제 조금 확장돼서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시는 거야.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다.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아이디어는 이거야. 각각의 원소가 몇 번 등장하는가. 이게 아이디어야.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이런 거 나오잖아. 원소들의 총합 나오잖아. 그럼 이제 각각의 원소가 몇 번 등장하냐 이게 아이디어야.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야. 일단 선생님이 팁을 던진 거고 이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여러분이 맨 서두에 적었던 거 잘 봐봐. 요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가지라는 거 이미 체크했어. 맞습니까? 근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이번엔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시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라고? 각각의 원소가 몇 번 등장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 이제 1이라는 걸 생각해봐. 1. 저 1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자, 1이라는 걸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1이라는 걸 포함한다. 1이라는 걸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가지 중에서 1에 대해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거 맞아? 다시 잘 보셔야 돼. 자, 1, 2, 3, 4, 5, 6이다. A의 부분집합인데 1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 그 말이야. 1은 반드시 갖고 있대.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냐?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2의 6승가지 중에서 얘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니까 하나 버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1이라는 게 전체 몇 개 사용된다? 2의 5승번 사용된다 그 말이잖아. 아, 1이라는 게 2의 5승번 사용되는 거구나. 그럼 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그럼 1이라는 놈을 모두 다 더한 꼴이 되는 거지. 1이 총 32번 쓰인다. 2의 5승번 쓰인다 그 말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2라는 놈은 몇 번 사용되나를 관찰하시는 거야. 몇 번 등장하냐. 그럼 2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선생님 말 잘 들으셔야 돼.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계에서 또다시 하나를 빼시는 거지. 왜? 2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아, 2라는 것도 2의 5승번 사용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야. 그렇다면 이제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1이라는 놈은 2의 5승번 사용되겠지. 2라는 놈도 2의 5승번, 3이라는 놈도 4라는 놈도 5라는 놈도 6이라는 놈도 이렇게 사용된다는 얘기지. 요 놈이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 된다 그 말이야. 정리돼. 이거 난이도가 높은 개념입니다.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다.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그럼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8번에 진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자. 역시 진부분집합 원소들의 총합이야. 근데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지. 진부분집합. 그 역시 마찬가지야. 아이디어는 똑같아. 각각의 원소가 몇 번 등장하냐를 관찰하시는 거야. 근데 봐.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제외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까 7번에서 구했던 이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에서 1이라는 게 2의 5승번 사용된다며. 맞지? 그럼 진부분집합은 그 1을 한번 버릴 거 아니야. 자기 자신 버릴 거 아니야. 그렇다면 1이라는 놈 몇 번 사용됩니까? 2의 5승번에서 빼기 한 번. 이게 줄어드는 거지. 한 번 덜 사용되니까.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게 진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야. 이제 마지막 얘기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난이도가 거의 최고로 이제 높아진 개념입니다. 자,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원소가 3개래. 원소가 3개. 아까 우리가 원소가 3개인 부집의 개수는 몇 개였어?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지? 6개 중에서 3개만 뽑으시면 된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역시 원소들의 총합이니까 각각의 원소의 입장에서 관찰하시는 거야. 각각의 원소에서. 자, 1, 2, 3, 4, 5, 6. 여기 그냥 쓰시면 돼. 원소들의 총합 나오면. 문제는 이 몇 번 사용되냐 이걸 쓰시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놈만 한번 관찰해 볼까? 1. 자, A라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1이라는 놈이 있대. 이렇게. 1이라는 놈이 몇 번 사용되나를 보시는 거야. 그럼 봐. 1은 이미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나머지 지금 1과 2와 3과 4와 5와 6 중에서 1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나머지 원소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여기다 더 채워 넣어야 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만 더 채워 넣으면 된다 그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5개 원소가 남아있는데 거기서 내가 2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뽑아낸다. 그게 아까 OCE 이렇게 뭐 이게 이 기호로 쓴다며. 조합이란 기호로 이렇게 쓴다며. 조합이란 말을 쓰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되겠어요? 결론은 아까 여러분이 구했던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6시 3인데 여기서 하나 줄여. 여기서 또 하나 줄이시는 거야. 그 값을 여기다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지해 두시고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쓰는 문제를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지하시고 내용은 1번부터 9번까지 다시 한번 관찰하셔야 돼.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1번 간단히 보자. 얘 부집의 개수 몇 개야?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 하지 않니? 2번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되니? 그렇지. 2의 5승에서 자기 자신 하나 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3번요. 자, 1과 3을 포함한대. 자, 1과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 1과 3을 포함한다고 하면 1, 3에 대해서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그럼 2에 대한 3승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맞지? 자, 4번 다시요. 자, 1과 2 포함하고 자, 4는 불포함한대. 4는 불포함한다. 4는 자, 이렇게 쓸까 그냥? 1과 2는 포함하고 자,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가지 중에서 3개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맞죠? 자, 5번이요.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신다고 했어? 아까 전체 가지수에서 반대 사건을 빼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전체 가지수는 2의 5승가지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그 중에서 반대 사건이라는 게 뭐지?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는 건 선택권을 없애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맞죠? 6번. 원소가 4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원소가 4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5개 중에서 4개를 뽑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따라와. 자, 이 계산 어떻게 한다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4개 쓰시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게 뭐 슉슉 날아가니까 정답은 5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7번. 자, 부집의 원소들의 총합이야. 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원소들의 총합 나오면 무조건 원소 일단 쓰세요. 다 더해주시고 그 1이라는 놈이 몇 번 나오는지를 관찰하시면 돼. 1이라는 놈이 몇 번 나오니?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에서 1 자기 자신 하나 빼야 되잖아. 2의 4승까지 맞아? 1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1에 대한 선택권이 나한테 없는 거니까. 이해돼? 자, 그 다음 8번에 진 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2의 4승에서 진 부분 집합이니까 한 번 덜 사용되겠지?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정답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9번에 원소가 4개라고 쓸까요? 여기도 4개인 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자, 원소가 4개인 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아까 여기 원소의 개수 구해놓은 거 있잖아. 거기서 하나씩 줄여. 그럼 여기 4C 3이 되겠죠? 거기에다 여러분이 1, 2, 3, 4, 5라고 쓰시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집합의 개수란 이 텅텅 비어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메꿔내셨어야 돼. 그 1번부터 9번까지는 우린 기본적인 얘기가 될 거야. 그런 문제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른 감이 있는 사람은 정지해 두시고 다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 자, 그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의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가볍게 보자. 자, A란 집합의 1, 2, 3, 4, 5에 대해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1번 보시면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인 거지. 진 부분 집합은 하나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승까지인데 진 부분 집합이니까 2의 5승 빼기 1이 되겠죠? 자, 2의 5승 32야. 거기서 1 빼시면 정답은 31이 되겠다. 자, 2번 보시면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래.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 쓰지 않는다면서 쓰고 있네. 2번 보시면 1, 2를 포함한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5승까지인데 거기서 1과 2에 대해서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지니까 2개 빼시면 정답은 8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요. 부분 집합 중 원소 3을 포함하지 않는데 이번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3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진다 그 말이지? 그럼 3번의 정답은 뭐니? 2의 5승까지에서 하나 선택권이 사라지니까 2의 4승이 되겠지. 마지막 4번을 보시면 1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주 귀여운 문제가 되겠죠? 1과 2는 포함하고 그 다음 4는 포함하지 않는, 3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정답은 2의 2승이 돼서 4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뒤쪽에 이제 문제가 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 7페이지 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맨 위에 있는 문제를 좀 풀기보다는 좀 넘어가서 일단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 속에서 사용해 볼게. 좋아요. 9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고 가죠. 9페이지의 첫 번째. 자, 9페이지로 오셔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3, 5, 7, 11.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놈 부분 집합 중에서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대. 집합을 차례로 뭐 A1, A2, A10이라고 한대. 이렇게. 이때 AK의 자, 원소의 합을 우리는 스몰 ak라고 한대요. 이때 A1, A2, A10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몇 번이야? 전체 집합이 2, 3, 5, 7, 11이야. 근데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 말은 원소가 2개다 그 말이잖아.
그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5C2라고 했던 거 생각나? 그러면 5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1이 되니까 10개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A1부터 A10까지는 10개라고 보지. 그러면 문제는 그놈들의 원소의 합이거든? 얘는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되는 거지. 어떤 원소? 어떤 집합? 원소가 두 개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되는 거 맞니? 그럼 답은 뭘까? 답은 일단 원소를 쓰세요. 각각의 횟수가 몇 번 등장하나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5C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씩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4C, 1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게 하나씩 줄여 쓰시면 된대. 자, 그럼 이제 사실 4부터 출발해서 하나 쓰시고 여기 1부터 출발하니까 여기 4가 되겠지, 4. 그래서 얘 더하시면은 10에다가 여기 얼마니? 16에다 18이니까 28 되겠죠? 28에다 4 곱하시면 108? 108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3번. 되겠습니까? 이게 최근에 나오는 문제 경향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틀렸지? 32지 여기. 112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돌아오셔서 7쪽으로 오셔서요. 7쪽에서 조금 더 무난한 문제 유형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무난하다고 했지만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이니까 풀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7쪽으로 오셨어요. 자, A라는 집합은 1, 2, 3. 자, B라는 집합은 1, 2, 3, 4, 5다. 이때 A가 X에 포함되는데 B는 B에 포함된다.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집합 X의 개수다. 집합 X의 개수. 거기 집합 X의 개수의 밑줄 하나 칠까요? 집합 X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시라는 얘기야. 어떤 부분 집합이냐를 독해하시는 건데, 요거 봐봐. A라는 집합이 지금 1과 2와 3이야. 근데 걔는 1과 2와 3과 4와 5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잖아. X는 B의 부분 집합인 거지.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1과 2와 3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 맞니? 굳이 쓰면 답은 이렇게 내시는 거야. 그냥 이놈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가지잖아. 그 중에서 1과 2와 3을 포함해야 된다. 그럼 선택권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그렇다면 2의 2승가지는 정답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기본적인 문제인데 많이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자,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U는 2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1, 2, 3 쭉 가서 19, 20 이렇게 있겠죠? 원소가 20개야. 자, A라는 집합은요. X바 X가 홀수래, 홀수. 근데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1, 3, 5, 7, 9 쭉 가서 마지막에 19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 원소 몇 개 있니? 10개 있겠지, 이렇게. B라는 집합을 보시면 B라는 집합은 3의 배수래. 3, 6, 9, 12, 15, 18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문제는 B-A에서 X가 B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역시 밑줄. 집합 X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럼 봐라. 이제 좀 편하게 풀게. 얘는 지금 얘잖아. 3, 6, 9, 12, 15, 18 이렇게 될 거고. B에서 A 빼면 뭐 남니? B에서 A 빼면 B에서 A를 빼봐. 그럼 3 사라질 거고 홀수는 사라질 거 아니야, 홀수는. 맞습니까? 그럼 남는 건 누구지? 6, 12, 18 요 놈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봐. 요 놈 X라는 것은 지금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B의 부분 집합이려면 2의 6승가지가 될 텐데 6과 12와 18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3개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2의 3승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8개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인데 이 문제 옆에는 부분 집합의 동치 변형이라는 제목을 하나 적어두세요. 부분 집합의 동치 변형. 자, 부분 집합의 동치 변형.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중에 부분집합의 동치 변형 해가지고 간단히 보신 게 있었어. 그 보신 거에 간단한 두 개만 쓰면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벤다그램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때 1번이 뭐였냐? A와 B에 대한 교집합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교집합. 벤다그램 보시면 A가 됐었으면 여기다 뭐라고 적었던 건 생각나세요? 그때 내가 보라색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거 뭐 이렇게 썼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B를 했더니 그 값이 B가 나왔대. 큰 놈이다 그 말이잖아. 큰 놈이다.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동치라는 게 같다는 거라고 그랬잖아. 같다는 거. 그럼 이런 표현,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 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그 말이야. 이게 동치 변형이라고 실제로. 그럼 여러분은 얘를 보셔도 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시더라도 얘라고 해석할 수 있으시면 좋다는 거지. 왜? 얘가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이니까. 동치 변형, 같다는 표현 방법이었죠? 자, 이 내용을 아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문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뭔가 보시면 자, A라는 집합에 지금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요. 2, 4, 8. 자, A 교 X가 나왔고요. A-B에 대한 합집합의 X가 나왔다. 이렇게.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역시 또 밑줄 치세요. 집합 X의 개수. 자, 봐. 얘를 우리가 좀 독해야 돼. 자, 봐봐. 교집합이지. 교집합인데 둘 중에서 얘가 튀어나왔대. 잠깐 일로 와보실까요? 쫙 보세요. 교집합인데 뭐가 튀어나왔어. 뭐가 튀어나온다고? 작은 놈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놈이. 그럼 얘를 딱 보시면서 동치 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X라는 게 A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좋다고. 왜? 얘가 작은 거니까. 작은 거. 교집합이 작은 게 나온다 그 말이잖아. 요 나왔다. 얘가 작다 그 말이니까. 이해돼? 그 놈은 X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지. 그럼 다시 얘를 보세요. 이건 합집합이야. 둘 중에 어떤 놈이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큰 놈이라는 얘기야. X가 A-B를 포함하는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라는 놈은 A-B에서 그 놈이 A로 갑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두 번째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자, A라는 집합 1, 2, 3, 4, 5, 6. A에서 B를 빼보죠. 얘에서 얘 빼봐. 2, 4, 8 날아가니까. 2, 4, 8 날아가니까 1, 3, 5, 6 이렇게 되겠네. 2하고 4하고만 날아가겠지. 8은 없으니까 어차피. 그럼 그러한 X는 뭐냐? 요 놈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6승 가지는데 그 중에 1과 3과 5와 6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4개에 대해 선택권이 사라지겠죠? 그럼 2의 2승 가진 정답은 4.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문제가 다 비슷한 패턴이라는 걸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자, 8페이지를 가보죠. 8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또 역시 문제가 세 문제가 있네요. 요 부분집합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거니까요. 잘 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 X가 K다. C라는 집합은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A라는 집합 조금 더 간단히 해볼까? 요거 살짝 슉 넘기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X가 1보다 크다는 거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죠? 넘겨서 2로 약분시킨 거야. 괜찮지? 자, 이 상황에서 A 교 B, B 합 C, B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 혹시 얘를 독해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봐봐. 얘 A 교 B가 지금 B지. 요렇게 한번 보고 요렇게 한번 본다는 얘기야. B 합 C가 B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독해하는 거야.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튀어나왔어.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튀어나왔대. 얘는 작은 놈을 의미하잖아. 그럼 B라는 게 A에 포함되겠구나를 느끼시면 되는 거고,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튀어나왔어. 그렇다면 그 놈은 큰 놈이야. 큰 놈. 그럼 C가 B에 포함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C라는 게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수직선밖에 없겠지. 자, 일단 A가 가장 커야 돼. A는 여기 어딘가 1이 있나 봐.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K는 6이 있다. 이렇게. 자, A가 이렇게 갑니다. 자, 얘가 A, 얘가 C다. 그럼 B라는 것은 얘잖아. B라는 것은 얘 K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잘 보셔야 돼. B가 주인공인데
1이 분명히 지금 B는 A에 포함돼야 돼. 그럼 1이 K까지 갈 수 있니 없니? 소위 말하는 건 지금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1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만약에 A가 1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안쪽에 꽉 차고 지금 바깥쪽에 텅 빈 거잖아. 안쪽에 꽉 차고 바깥쪽에 텅 비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안쪽에 텅 비었고 바깥쪽에 꽉 차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문제의 정답은 요 놈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만약 이거 지금 정리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수업 중에 만들었던 이 표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자, 안쪽 바깥쪽이 있어. 네 가지를 구분했었죠 우리가. 꽉꽉, 그냥 꽉, 텅, 텅, 꽉, 텅텅 이런 게 있었잖아. 이때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 딱 두 번째 거.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도 괜찮다. 이거 등호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다시 봐봐. A하고 B를 보시면 얘가 안쪽이잖아. 안쪽이잖아. 안쪽에 꽉 차고 바깥쪽에 텅 비었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반면에 얘는 안쪽에 텅, 바깥쪽에 꽉 차 있잖아. 얘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별표.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뭐냐? 1, 2, 3, 4, 5. 그 다음에 2, 3이 교집합을 했을 때 B다. 아이고, A.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때 U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U의 부분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여기다 박스 하나 치실까요? 요거 우리가 독해해 보는 거야. 2, 3과 A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독해해 보는 거지. A에 2만 있어도 되지. 그래도 공집합이 아니잖아. A에 2는 없고 3만 있어도 괜찮지. A에 2하고 3이 모두 있어도 괜찮은 거 맞아? 우리가 이걸 수업 중에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그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이거 2 또는 3을 포함한다고 했던 거 생각나? 또는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던지 생각나세요? 전체 가지수에서 반대 사건을 빼시는 이렇게 여사건 문제로 처리했었잖아. 그렇다면 봐. 전체 가지수, 전체 부분집합은 2의 5승가지야. 그런데 반대 사건이란 게 뭐지? 2도 포함하지 않고 3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잖아. 전체 2의 5승가지 선택권 중에서 2개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32에서 빼기 8이니까 정답 24라고 쓰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이 정도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다시 이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만 잘 여러분이 소화하시더라도 내신 점수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꼼꼼히 정리를 해보셔야 돼.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1, 2, 3, 4. 그 다음에 X가 A의 여집합인데 걔가 공집합이다. 얘는 2개다.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조금 어려워지네, 조금. 자, 보시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 이 교집합의 여집합 보시면 이 부분집합 동치 변형할 때도 한번 사용했었는데 이게 X 빼기 A가 지금 공집합 된다는 거 맞니? 부분집합의 동치 변형 잘 생각하셔야 돼. 요거에서 요걸 뺐더니 사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A가 더 크다는 얘기 맞아? 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봐. A가 B에 포함될 때 1번이 이거였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교집합은 예.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집합은 큰 거. 3번이 A에서 B를 뺐더니 이게 공집합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 그때. 부분집합이 동치변형. 결론은 이게 다 얘라고 얘. 의미하는 게. 앞에 거와 뒤에 거,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된다 그 말이라고.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X하고 B는 공통인 원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공통인 원수가 2개 있다 그 말이지.
잘 들으셔야 돼. 공통인 원소가 두 개 있대. 예를 들어서 1과 2가 공통 원소라면 1과 2가 공통 원소라면 3과 4는 공통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지. 다시 잘 보셔야 돼. 요 놈이 품고 있는 의미가 좀 많아. X하고 B의 공통인 원소의 개수가 두 개 있대. 공통인 원소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1과 2가 만약에 공통인 원소야. 그렇다면 3과 4는 공통인 원소가 될 수 없지. 이해돼? 공통인 원소가 두 개다. 왜냐면 봐봐. X라는 게 지금 A의 부분집합이잖아. 요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요 안에. 근데 1과 2와 3과 4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어차피 이 5하고 6하고 7은 뭐 별 의미가 없잖아.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이거 뭐 내 마음대로 이거 하셔도 괜찮지. 이해돼? 그럼 갑니다 이제. 1과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과 2가 공통인 원소야.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3과 4는 공통인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잘 들으셔야 돼. 그럼 이 X라는 놈은 분명히 A의 부분집합인데 1과 2는 포함하잖아. 그럼 3과 4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기대하시겠어?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7승까지인데 거기에서 1, 2, 3, 4 4개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지. 맞습니까? 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공통인 원소가 두 개라고 했는데 1, 2, 3, 4 중에서 1, 2가 될 수도 있고 1, 3이 될 수도 있고 1, 4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여기다 6을 다시 하나 곱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요.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 앞에 거 해석은 전혀 어렵지 않겠지? 이 정도. 부분집합의 동치 변형입니다. X가 A의 X가 X에서 A를 뺐더니 이게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2의 7승 가진데 그 중에서 B와 공통원소가 두 개 있대. 그 공통원소가 예를 들어 1과 2라면 당연히 3과 4는 공통원소가 되면 안 되잖아. 1과 2는 포함하되 3과 4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독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4개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1과 2가 선택될 수도 있지만 1과 2, 1과 3, 1과 4가 선택되고 2, 3, 2, 4, 그 다음 3, 4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더 생긴다는 얘기지.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나? 5C3이 5개 중에서 3개 뽑기 또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4개 중에 2개 뽑기야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 돼서 이게 6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지. 좀 더 답을 고급적으로 적으시면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때 7에 대한 4승에서 곱하기 여기 4C 이렇게 적어서 계산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8이 되겠죠. 여기 6이니까. 좀 어려운 문제지만 좀 봐두시고. 그다음 9페이지로 오셨습니다. 9페이지에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서두에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해서 이 부분 집합에 대한 개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발표 하나 치시자 이렇게. 자, 전체 집합 A, B, C, D의 부분 집합이 PQ가 있다. 이때 P가 Q에 포함되고 Q가 U에 포함될 때 자, PQ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 박스 하나 칠까요? 나중에 이제 학기 내신 대비할 때 요 뭐 순서쌍의 개수 구할 때 이거 조금 우리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할 텐데 일단 뭐 처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 포함되고 여기 포함된대. 그럼 봐봐. 전체 집합 U가 있어 이렇게. 그 안에 Q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다시 P가 있겠다 이렇게. 근데 이 전체 집합 U 안에는 반드시 A, B, C, D라는 4개의 원소가 배치가 돼야 돼. 맞죠? 자, 그렇다면 잘 보셔야 돼. 이 A라는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있니? 자, A라는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셀을 생각해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여기 선택권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다 넣었어 이렇게. 자, B를 또 넣어봐. B를 여기 넣을지 생각하시는 거야. B 역시 또 3가지가 되겠죠. B는 여기다 넣었다고 쳐볼까? C는 또 3가지야. D도 3가지야. 그 정답은 3의 4승인 81가지가 정답이 된다고. 순서쌍은 뭐 나열해야 되지 않나요? 나열할 필요가 없지. 왜? A, B를 적당히 배치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C를 내가 여기다 넣고 D를 여기다 넣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자, 그렇다면 P라는 집합은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Q라는 집합은 A, B,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이 계속 파생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 A, B, C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A가 만약 이쪽에 갖고 이렇게 D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A, B, C, D를 어느 셀에다 집어넣을지에 따라서 P, Q의 순서상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나열할 필요 없이 가지수를 생각하신다. 이것도 역시 선택권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 계속 보실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에 대한 연산, 이제 기본적인 얘기부터 또 다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약간 난이도 있는 개념까지 오늘 올라갔어. 여러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아까 서두에 정리했던 1번부터 9번까지 내용 확실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